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시간입니다. 사주이야기 시간에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담 내용을 재구성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사주에 의문점이 있어서 제 스스로 사주 공부를 했는데 제 사주에는 분명히 남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자년, 을사월, 신축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입니다. 자, 본인이 본인 사주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사주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본인 사주에 남자가 있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사주 형국 파악할 때 그 사주의 성향, 성격, 기질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사주 형국을 파악하면은 상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의 성향, 성격, 기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신금이네요. 작은 새죠. 상당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입니다. 까다롭고요. 신축일주네요. 더더욱 그러죠. 거기에다가 신금 현침살, 갑오, 오화 전부 현침살이죠. 그러니 더더욱 까다롭고 까칠한 면이 있고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로 남자를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를 볼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까다롭게 보고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하고 고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남자를 보는 눈높이가 높고 웬만한 남자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 남자 인연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인연이 약하겠구나, 잘 안 되겠구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질을 머릿속에 담고 사주 형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남자와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일간이 신금 작은 새로 태어났네요. 새의 내편은 일지의 축토, 그 다음에 사환의 무토와 사환의 경금, 큰 새, 큰 흙이 있고 시지의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내편은 나와 있는 거는 축토와 지장간에 있는 무토, 경금, 기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상대편은 큰 물, 연간의 큰 물 임수,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월지의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 시지의 오화, 작은 불, 이렇게 했네요. 상대편이 상당히 많죠. 내 편의 세력보다. 그러니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고 약한 사주 도움이 되는 축토가 용신이 되겠죠. 약한 사주 도움을 돼야 되니까. 그리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은,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행은 물이 되겠습니다. 큰 물, 작은 물 합쳐져 물 기운을 막을 큰 흙도 없고 나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물 기운이 가장 강한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이 강한 물을 막는 큰 흙으로 막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일간에 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큰 흙으로 희신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사주의 상담 내용이 뭐였죠? 사주 내에 남자가 버젓이 있는데 인연이 안 되고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관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의 동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신금의 관은 불이죠. 불기운 찾아보면은 사화 있고 오화 있고 지장간에는 없죠. 그러니 사화와 오화가 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이 전혀 없어야 무관사주에서 남자와 인연이 없어서 혼자 살 수 있는데 관이 버젓이 있네요. 진짜. 그리고 관이 2개 이상이니까 관살 혼자까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 남자와 인연이 많고 심지어는 이혼수, 재혼수까지 있는 사주인데 왜 독신으로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지의 사화는 어떤가요? 불기운이 있는데
연지에 있는 큰물 작은 물이 작은 나무, 작은 풀을 생하고도 남는 물로 사화를 공격해버리네요. 한 방에 꺼버리죠. 그리고 을목은 많은 물에 의해서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되고 오히려 불을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지 사화는 많은 물에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불 하나는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시지의 오화 남았네요. 오화는 어떤가요? 오화는 옆에 축토, 언 땅에다가 화생토를 하는데, 화생토를 하면서 힘을 많이 뺏기는데 언 땅이 불기운을 받으면서 물기운이 형성되면서 물로 불을 공격해 버립니다. 오화는 축토의 힘을 많이 뺏기면서 물의 공격을 받으니까 힘이 약해지고, 위에서는 목생화 한다고 하지만은 큰 나무가 목생화를 하니 목다식으로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 오화 역시 꺼져 버립니다. 사주 내에 글자로는 사와 오화가 버젓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에 꺼지고, 그리고 하나는 목다식 되고 축토에게 힘을 뺏겨서 관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남자와 인연이 약하고 무관사주나 마찬가지니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풀 때 오행의 질을 잘 봐야 됩니다. 오행을 글자로 보게 되면 이러한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오와 사화는 다 꺼져버린 불기운으로서 관성이 매우 약한 사주라 남자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오늘 강의의 초점은 첫 번째는 사주의 기질, 성향, 성격을 파악하고 통변을 하게 되면 사주 상담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사주 형국 파악할 때 사주의 성향, 성격, 기질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의 질을 잘 파악해서 통변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